다이어트 시작하면 매일매일 같은 몸무게가 쭉쭉 빠질 것 같죠? 처음에 잘 빠지던 몸무게가 같은 노력을 하는데도 몸무게는 정체기가 오고 운태기가 오면서 다이어트 권태기가 오잖아요. 나만 빼고 다 성공해. 떡볶이 하나 먹는다는 걸 결국 1인분 다 먹고 운동도 못하고 이렇게 자기 비하하면서 망했다고 폭식이냐 포기냐 이 사이에서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조급해하면 다이어트 권태기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다이어트도 망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예뻐지는 곳 엄마호트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초반에는 감량 속도가 빠르니까 기분이가 좋죠. 역시 난 다이어트의 달인이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점차 더디게 내려가는 숫자를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이어트도 권태기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약 5개월 동안 17kg을 빼는 과정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인바디를 측정해보면서 알게 된 데이터로 타임라인을 3가지 시기로 나누어 봤는데요. 이 타임라인을 토대로 다이어트 권태기가 오지 않게 하는 방법, 맞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 찐 꿀팁 예상합니다. 이 시기는 몸속 체수분의 양이 많은 사람일수록 체중 감량이 더 잘 되는 시기인데요. 식이 조절을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탄수화물과 염분의 양이 줄어들어서 몸속 체수분의 양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몸속 염분이 수분을 잡아두거든요. 몸이 잘 붓는 분들은 염분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하루하루 감량이 너무 잘 돼서 행복 호르몬이 뿜뿜 나오고 성취감도 생겨서 다이어트 할 만한데?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의욕이 하늘을 치솟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다이어트가 진행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 시기에는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예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다시 시작할까? 오늘까지만 먹고 다음 주부터 시작할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만큼은 식단에 있어서 타협을 하면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분명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주 6일은 철저한 계획 하에 식단을 지켜야 해요. 급하게 먹는 양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주 6일 동안 언제, 어떻게, 어떤 음식을 먹을지 정해놓는 거예요. 계획 강박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 잘 먹히는 방법입니다. 주 1회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말이죠. 하루 이틀만 식단 조절해도 살이 잘 빠지니까 작은 유혹에도 홀딱 넘어가게 되거든요. 식단도 계획을 세워서 드세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영양 성분이라든지 탄수화물은 어떤 음식으로 먹어야 하는지, 단백질은 어떤 음식인지, 지방은 어떻게, 식이섬유는 어떻게 섭취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다이어트를 하기 전 우리의 모습은 예를 들어서 샤브샤브를 먹을 때도 월남쌈을 해서 먹고 남은 국물에 칼국수 말아 먹고 마무리로 죽을 먹잖아요. 닭갈비 먹을 땐 어떻고요? 닭갈비를 먹으러 가면 떡살이 면살이 추가해서 먹고 마무리는 늘 볶음밥. 이상하죠? 떡살이도 탄수화물, 면살이도 탄수화물, 볶음밥도 탄수화물, 월남쌈의 라이스 페이퍼도 탄수화물, 칼국수도 탄수화물, 쌀죽도 탄수화물. 의식의 흐름처럼 끊임없이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신다면 식사를 하실 때마다 마구잡이로 드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하면서 드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샤브샤브를 월남쌈으로 먹었다면 칼국수랑 죽은 안 먹거나, 야채를 부족하게 먹었다면 야채를 더 많이 넣어서 월남쌈을 해 먹거나, 오늘 단백질이 부족했으니까 고기를 좀 더 먹어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과 식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 식품을 찾게 되죠. 대표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게 비건빵인데요.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빵하고 식감이 가장 비슷한 머드 스콘 추천드리고 싶어요. 카페에 가면 커피 시키고 디저트로 먹는 간식 아니고 식사 대용이라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는 17kg을 빼는 동안에 다이어트 보조제는 먹지 않았어요. 대신 비타민이나 유산균과 같은 영양제는 꼭꼭 잊지 않고 챙겨 먹었습니다. 탄수화물 커팅제나 지방 커팅제를 먹어도 식단 관리와 운동은 하셔야 효과를 본다고 하지 않던가요? 맞아요. 다이어트를 하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칼로리만 섭취하기 때문에 굳이 다이어트 보조제에 의존할 필요가 없죠. 다이어트 보조제 대신 저희 집은 다이어트 시작하면 메타무실 꼭 먹거든요. 먹는 양이 줄면서 당연히 변비가 조금은 올 수 있는데 다이어트 중에 아무거나 먹을 순 없잖아요. 메타무실은 오렌지 맛인데 당도 안 들어가 있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이기 때문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회원분들 중에도 처음에 너무 의욕적이고 탄력받아서 치팅 없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단기간이면 상관없죠, 당연히.
근데 최소 3개월 이상 다이어트를 하실 거라면 치팅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대로 치팅을 하면 입이 터져서 더 식단 조절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마라톤 다이어트를 하실 거라면 이 첫 번째 구간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끼는 먹고 싶었던 한식으로 몸을 위로해 주세요. 치팅 때 드신 건 다음날 바로 운동으로 태워버리시면 돼요. 대신 인스턴트를 드셨다면 며칠 더 걸리겠죠? 다이어트 시작과 함께 식단도 힘든데 운동까지 빡세게 시작하면 아무리 체중 감량이 잘 되는 시기여도 금방 지쳐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평소 하던 만큼의 강도로 운동을 하세요. 에게게 이래서 살이 빠지겠어? 라고 조급할 수도 있지만 이 시기에는 식단만 잘 지켜도 충분히 빠집니다. 걱정 마세요. 이렇게 첫 번째 한 달의 시기가 지나면서 드디어 첫 번째 권태기가 왔습니다. 이때는 같은 환경인데도 감량이 느려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취욕도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고 운태기까지 와버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시기에서는 타협 없는 계획과 식단과 낮은 강도의 운동을 했다면 이 시기에는 식단이든 운동법이든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운동이든 식단이든 아무리 좋아도 매일 먹으면 질리고 매일 같은 운동이면 자극이 덜 오거든요. 도저히 삼시세끼를 먹는 건 너무 힘들어 한다면 간헐적 단식으로 해본다거나 식재료 중에 양배추가 너무 잘 맞네 하면 이 재료를 이용해서 식단을 만들어 먹거나 내가 어떤 식사법이 잘 맞는지, 내가 좋아하는 식단, 식재료는 무엇인지, 내가 어떤 운동법이 더 잘 맞는지 내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면서 나만의 다이어트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GX처럼 단체 프로그램이 아닌 개인 PT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이 빠지지 않는 이 시기에 의심병이 생겨요. 남들은 전부 이거 먹고 뺐다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방법이 틀렸나? 내가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건가? 왜 이제 이 운동은 자극이 안 오는 것 같지? 하고 말이죠. 다이어트는 정말 정신력인 것 같아요. 소신껏 하시면서 의심하지 말고 믿고 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내가 실수로 과자를 먹었거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었다면 그날 자기 전에 무조건 스태퍼 3시간씩은 해야지만 잠을 잤어요. 내가 실수로 먹은 음식을 칼로리로 계산해서 그만큼 태우고 자자 하고 벌을 내렸던 거죠. 사실 정확한 수치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기분에서 가장 가혹한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스태퍼 3시간 무진장 힘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이어트 기간에 같은 음식을 먹어서 같은 실수를 한 적이 없었어요. 다만 다른 음식의 유혹에 빠졌을 뿐이죠. 자신만의 벌칙을 만들어 보세요. 힘든 벌칙일수록 좋겠죠? 이 시기에 최대의 장애물은 피할 수 없는 가족과의 식사였는데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식 자리에서 혼자 도시락 꺼내 먹고 혼자 다이어트 메뉴 시키면서 식사하면 유난스러워 보이시죠? 괜히 이상한 얘기도 들어야 하잖아요. 이제 그만 빼. 보기 딱 좋아. 여자가 너무 말라도 안 이뻐. 뺄 데가 어딨다고 다이어트를 해? 뭐 이런 식 얘기들 불편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이 스스로 조절해 먹을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 찌개가 나오면 건더기 위주로 건져 드세요. 사실 건더기만 먹어도 염분 섭취가 많겠지만 수저 아닌 젓가락으로 드신다면 훨씬 도움돼요. 수저 아닌 젓가락으로 식사하셔도 식사량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고기는 야채 듬뿍 넣어 먹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걸로 체크해서 그 음식 위주로 드셔보세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식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메뉴를 정할 수 있다면 호불호 크게 없는 고기나 회 드세요. 식사할 때 도움되는 꿀팁 하나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꿀팁 가실게요. 식사할 때 연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과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막 그 설레이고 떨리고 그러면서 막 내숭 떨면서 식사를 하던 그때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첫 만남부터 막 와구와구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있으신 분들은 패스. 입에 안 묻게, 입안이 보일세라 음식이 떨어질세라 조심조심 천천히 먹잖아요. 공주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식사했더니 풀만 먹어도 맛있게 먹어주더라고요. 근데 결혼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라면 이 방법이 안 먹힐 수도 있겠구나 싶네요. 자기야, 사랑해. 다이어트 기간을 통틀어서 저는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별 100개. 이 시기에는 뭐 웬만큼 살이 빠지기도 했고 몸무게도 팍팍 떨어지지 않다 보니 이 정도만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돼서 식단을 건너뛰거나 운동을 대충 해버리거나 하면서 불량 다이어터의 길을 걷게 됐어요. 바프 예약 날짜를 미루거나 취소하자니 그게 더 스트레스겠더라고요.
약속 강박이 있거든요. 심지어 바프 찍는 거 소문도 많이 나가지고 포기하면 더 창피하잖아요. 목표를 위해서 다시 마음 잡고 심기일전했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주 1회 하던 치팅도 없앴어요. 첫 번째 시기에 치팅을 안 하는 것보다 세 번째 시기에 치팅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시기입니다. 심지어 이 시기에는 설 명절이 있었어요. 설 연휴 때는 전을 지지는 역할이었는데도 전 종류마다 딱 하나씩만 먹자 이렇게 다짐하고 딱 그만큼만 먹었습니다. 타지로 가는 장거리 이동한 날 딱 하루 빼고 전부 나와 운동했어요. 사실 주부들에게 명절은 진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나니까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열심히 했더니 더디게 내려가던 체지방 양이 첫 시기 때처럼 훅 내려가더라고요. 다이어트는 역시 꾸준함과 정신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프 목표까지 달성했고요. 신기하게도 5년 동안 소식 없던 막둥이가 생겨버렸네요. 지금까지 임신 전 5개월 동안 17kg을 감량하면서 느끼고 적용했던 다이어트 방법을 3가지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 시기에는 제 생일, 남편 생일, 캠핑 시즌, 추석, 크리스마스, 연말, 신년, 집들이까지 이벤트가 아주 넘쳐나게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권태기가 심하게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혹독했어야만 했고요. 너무 흔하고 뻔한 얘기일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전부 말씀드렸어요. 이제 곧 설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설 연휴 모든 걸 내려놓고 고삐 풀어버리지 마시고 목표 세워보세요. 전 하나씩만 먹기나 식구들에게 아이 좀 맡기고 산책이라도 하기. 명절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잖아요. 이번 명절도 잘 견뎌내 보는 겁니다. 아시죠? 엄마도 예뻐질 수 있습니다.